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주는 온라인 4주차 학습이 시작되겠습니다. 벌써 온라인 교육이 4주차로 들어서는데요. 이게 50분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온라인 수업을 끊고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역량 중심의 이력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 중심 이력서 작성 요령인데요. 이제 이력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NCS 관련된 이력서가 있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이력서가 있고, 그리고 뭐 회사의 규정된 양식에 의한 이력서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보내는 이력서가 있고, 그 이외에 그냥 그런 걸 적용을 안 하는 회사는 우리가 자유형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형 이력서에는 또 자신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그 역량이 많다, 직무와 관련해서 뭐 경력이 많다 그러면 경력 사항을 좀 어필을 하는 그러한 이력서를 뭐 경력형 이력서라고 하고, 내 직무와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그 내가 업적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업적을 업적을 먼저 인적사항 위로 올리면은 그걸 역량 중심의 역량 중심이 아니고 그 업적 중심의 이력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지원하는 그 직무와 정확한 전공이 일치하고, 그리고 관련된 학점은 좋고, 또 뭐 내세울만 하다 그러면 이제 학력을 먼저 위로 올리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학력형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직무와 관련돼서 역량이 있는 거를 먼저 어필을 하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유형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역량 중심 이력서가 하는 것은 직무 중심 이력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러한 역량 중심 이력서를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일단은 파악을 하는데 어떤 그런 객관적인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어, 그리고 그러한 심리검사 이외에도 어떤 그 자기 성장, 가치관, 미래상 등에 대한 성찰도 하고, 그리고 워크넷에서 보면은 직업 선호도 L형을 보면은 그 L형에는 어떤 성격도 나옵니다. 성격 5요인 해서 성격도 나오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생활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데,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직무 능력과 경쟁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진단을 한다는 것은 내 직무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직무 능력, 또 기술, 태도, 뭐 이런 거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나의 특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인 진단 도구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선호도 검사 S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워크넷에서 검사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흥미 유형만 나오는 거고, 직업 선호도 L형은 흥미, 성격, 생활사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11개의 적성 요인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는 13개의 직업 가치관을 통해서 그 나의 희망 직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프로파일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 검사는 대표적인 성격 검사는 MBTI인데, 이건 우리가 간이 검사로도 했고, 또 정확한 검사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상담 연구소
쪽에 가면은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 장단점을 작성 요령을 우리가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선호도 검사 S형 결과 해석을 보면 자, 이렇게 6가지 유형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코드로 보고 두 번째 나온 것을 두 번째 코드로 보는데 두 번째 점수가 여기는 지금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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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점수가 45점이고 여기에 사이형이 23점 진치형이 30점 나왔어요. 원점수 갖고 따지는 겁니다. 코드는 그래서 진치형이 가장 높으니까 이 S형이 되겠죠. 자, L형은 이와 같이 흥미 유형이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성격 O 요인이 나옵니다. 외향성, 내가 외향적이냐. 이 외향성은 또 여기 보면 사이형, 진치형, 예술형하고 일맥상통하죠. 이쪽이 높은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이 높으면 그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호감성은 요 사이형 쪽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성실성, 어떤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이거는 우리가 C형 요쪽에 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서적 불안전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예술형이 이쪽에 좀 관련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격과 흥미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알아보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생활사는 생활사 검사 이렇게 검사가 나옵니다. 예, 항목이 안 보이긴 한데 검사해 보면은 그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인용 지역 적성 검사는 11가지 적성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제일 잘하는지 중상, 중상 나오고 최이상 집중력. 그래서 집중력하고 사고 유창력이 최고로 나온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직업군이 자기가 잘하는 적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는 나오고 자, 그래서 최적합 직업군 뭐 기자 및 작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런 검사에서 나오는 직업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방법들은 여러분 적성에 뭘 잘하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 희망하는 직업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희망 직업군은 적합 직업군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관 검사. 예. 이 가치관 검사도 사실은 13개인데 몸과 마음의 여유하고 금전적 보상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의 여유 별로 선호를 하지 않네요. 금전적 보상도 자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식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율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면서 직업이 안정된 조금 그런 직업이 직업 안정적인 거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교사 이런 공무원 측면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율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끼리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치관 검사 자신의 희망 직업과 맞는지 이렇게 별표가 요 안에 있거나 요 안에 있으면은 네모가 안에 있으면은 그 희망 직업과 어느 정도 맞는 것이고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하면은 안 보이면은 본인의 희망 직업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우선 추천 직업 역시 이 추천 직업도 일단 참고를 좀 하면 좋겠다. 우선은 약사. 약사는 가능하겠네요. 직업도 안정되고 자율적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직종과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도 추구하게 되고, 약사가 적합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분석이 끝났으면은 이런 성공적 취업 준비 전략으로 구직 서류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구직 서류는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심적이 있습니다. 자, 이력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자, 객관적인 사실만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력서에 쓰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증명할 수 있기 증명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뭐 경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 자격증이면 자격증 사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력서에 썼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은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증명할 수 없게 되면은 허위로 작성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구직자의 주관적인 사실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주관적인 사실이 들어가니까 그 허위로 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자기소개서 내용이 이런 그 좀 더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으로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어떤 수치화를 시키고 계량화 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뢰성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력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라고 했는데 이력서 신입의 경우는 그 자유형 형태의 지금 이력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가 적당하고 만약에 이력서가 2장이 될 경우에는 그 페이지 수 1, 2를 남기고 그리고 이력서는 자기 직무와 적합한 경력 상황부터 위로 올려서 눈에 딱 띄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형태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결론부터 두 갈씩으로 쓰고 뭐 스토리텔링을 쓰고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보는 시간은 뭐 30초도 안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읽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네. 쑥쑥 자기소개서도 이런 요약하고 중요한 거 굵은 글씨로 체크하고 이러면은 금방 읽죠. 그러면 요약한 것만 봐도 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력서 플러스 자기소개서, 한눈에 들어온 이력서와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 합쳐서 서류 전형이 합격을 하면은 이제 면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공적 취업 준비 전략으로는 기업을 알자, 채용 정보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건데 먼저 채용 정보를 분석을 하자라는 것이죠. 직무 업종도 분석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스킬이 무엇이며 직무 범위 및 업종 내 직무 파악을 하고 본인의 역량과 회사의 요구를 매칭해 보자. 또 기업 분석, 최고 경영자 누구고 우리가 기업 분석은 좀 상세하게 학습한 바 있죠. 기업 규모, 기업 문화, 특히 인재상, 그리고 목표와 비전, 주력 상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정보 수집 방법은 앞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특성과 기업의 요구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원하는 직종 및 업종을 선택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분석을 하고 이런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결국 나의 경쟁력과 회사에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일치하는 것을 이래서 자기소개서에 쓴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력은 내가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 실무 지식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적응력, 친화력 등 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 인재상이라든지 능력, 기술, 자격, 조건 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이런 조건 등과 나의 경쟁력과 이렇게 일치한 좁혀지는 이런 그 공통된 부분의 내용들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공적 취업 준비 전략으로는 끊임없이 준비하자는 것이죠. 한 번 작성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쓰고 또 보고 수정할, 계속 보면은 계속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일찍부터 좀 작성을 해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또 컨설턴트에게도 한 번쯤은 피드백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기적 지속적으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목표 달성 의향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한 자기 향상 노력을 통해서 관심 분야 및 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마케팅 도구겠죠. 나를 한눈에 알아보게끔 홍보를 해야 되니까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또 나에 대한 제품 설명서겠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또 나의 살아온 일대기가 그려지겠죠. 면접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종합적인 요구서죠. 이러이러한 요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또 지원자의 선발 비교도구가 되고 제품 설명서가 되겠죠.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해당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지, 또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 문화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별하는 것이죠. 지원자를 선택하는 광고 전단지가 되겠고, 또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 기본 토대가 되겠다. 자, 인사 담당자 평가 기준은 신입의 경우는 이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경력사항이 중요한데, 원래 신입 자체는 경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모순이 되죠. 경력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원한 직무와 같은 동일한 관련 있는 그러한 직업에서 일정 기간 돈을 받고 근무를 한 것이 경력인데 아르바이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 경력도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라고 하면 경력사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턴 경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격의 장단점과 전공 순으로 나왔고, 이 경력사원은 역시 경력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 기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력사원도 사실은 이제 경력사항보다도 직무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그 경력이 많으면 직무 능력이 좋은 걸로 사실은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자, 인사 담당자의 평가 기준, 뭐 학력, 경력 정보, 자격 상벌 정보,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희망 기업 보수, 자격증 증명 사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 학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력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라인드에서는. 그리고 사진도 역시 블라인드에서는 붙이지 않죠.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필요로 하는 이런 자유형 이력서에서는 우리의 얼굴 복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 이마를 통해서 코로 내려 입으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마는 3분의 2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진에서. 그리고 귀가 보여야 되겠죠. 귀가 안 보이면, 다치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제 남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애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귀가 보이면서 이마가 3분의 1이 뚫린 그런 단정한 표정에다가 웃는 모습이 돼야 되고, 거기에 웃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진이, 그래서 이러한 그 증명사진은 어떤 3개월 이내의 사진도 되겠지만 계절에 맞는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번 흰 벽으로 된 곳에 서서 친구분이나 가족분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면서 뭐 필름값 안 드니까 무료니까 많이 찍어서 그걸 쭉 살펴보세요. 살펴봤을 때 제일 괜찮은 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사진 잘 찍는 사진관에 가서 자, 그 사진 형태로 날 찍어서 한번 증명사진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력서 작성의 기본 중 기본인데 나는 상품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부각해야 되겠죠. 내가 상품이니까. 근데 이 장점은 어떤 장점입니까? 직무와 관련된 장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인재상에 내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알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죠. 나의 입장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고객은 기업이죠. 사람을 사니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셀프 마케팅하라. 내가 만약에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마트에 온 그 고객이라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사과가 쭉 있으면 그 사과가 뭐 예를 들어서 15개 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골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골러 가요? 처음에 아주 맛있고 좋은 것만 골러 가요. 나중에는 진짜 맛없고 썩고 이런 사과만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마케팅 할 것인가, 예, 중점을 줘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경쟁력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특징을 돋보이게 하라. 또 지원이사의 핵심 능력을 파악하라. 기업마다 인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력서에 빼먹지 말아야 할 사항들 보면은, 자, 기본 사항으로 인적사항, 긴급 연락처가 있죠. 요 긴급 연락처, 우리가 이제 이 전화번호에 일단은 일반 전화번호 그리고 핸드폰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전화기는 요즘 없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본인의 핸드폰을 쓰고 이 긴급 연락처를 플러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전화를 잘 받는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언니 형제들 또는 뭐 진짜 친한 친구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데 긴급 연락처로 적어놨다 이렇게 아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인적사항과 지원 분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사 지원 분야. 이 지원 분야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력서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왜? 지원 분야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지원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을 다 쓴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정말 역량 중심 이력서가 아니고 따로따로 이력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력사항은 이제 업무 경력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학력사항. 학력사항은 고등학교부터 쓰되 최종 학력부터 쓰고 대학은 졸업과 입학을 따로따로 연도와 내용을 따로따로 쓰자.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 연도만 쓰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 12월 올 2월 달에 졸업을 한다고 하면은 2021년 뭐 2월 17일 공공대학교 어느 전공 졸업 예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입학 뭐 경상학부 경영학과 입학 이렇게 된다든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 연도만 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졸업 이렇게. 그리고 이 경력사항은 이것도 최근 경력부터 쓰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경력부터 쓰되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쓰자. 그리고 업적 및 수상 경력. 이 업적은 직무와 관련 없어도 돼요. 내가 어떤 거를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업적인데 업적 및 수상 경력이 있으면 어필을 하자. 자, 기타로는 이제 근데 자격면허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자격면허 별도 들어가고 기타 활동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타 활동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희생심이 강하냐에 따라서 봉사 활동 경험을 물어볼 수 있겠고, 글로벌적 인간 사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해외 연수 경력이라든지 또 도전적인 사람인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이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봉사 정신을 좀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관련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교육 훈련 등을 했는지 여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인적사항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성명에는 한글, 한자, 영문을 같이 써주는 게 좋겠고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즉 계절에 맞는 사진을 붙이고 얼굴 표정과 용문은 정말 좋은 잘 나온 걸로 너무 뽀샵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소인데 이 주소는 본래 이제는 본적과 주소와 현 주소가 있습니다. 본적은 이제 부모님 고향이 태어난 곳이 본적이겠고 주소는 현재 본인이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주소가 바로 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소는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는 서울이야. 나는 저 지방이고 이럴 때 인사 담당자가 주소를 썼을 때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집이 너무 머네. 집이 멀면 이직의 원인이 좀 높은데 열심히 뽑았다가 일 시키려고 할 만하니까 그만두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현 주소를 한번 써봅시다. 현 주소. 현 주소는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주소인데 이거는 뭐 내가 지원한 회사의 근처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 주소로 써도 좋고 또 친인척이 있으면 친인척 주소로 써도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붙으면 합격하면 뭐 있을 곳이니까 썼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연락처는 우리가 휴대폰 전화번호하고 이 이메일 주소는 꼭 써주기 바랍니다. 자, 희망 업무 쓰고 지원 분야 이 연봉을 모르면 차라리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면 그 정도 수준의 신입이 수준의 작성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력자는 경력 수준에 맞게끔 써주면 되겠고 또 그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예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회사 규정에 뭐 따르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주와의 관계도 요즘은 이제 호주법이 바뀌어서 이전 뭐 어머니 성도 이전 다 쓸 수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 호주와의 관계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주와의 관계는 호주에서 바라본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 본 나는 뭐 아들이나 딸이 되겠죠. 그러면 전 그걸 장남, 차남, 막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본 본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본 호주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는 부, 모 이런 거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이런 관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력사항은 이렇게 최종 학력부터 쓰되 고등학교까지만 쓴다. 고등학교는 졸업연도만 쓰겠다. 그리고 전학년 그 학년 평점을 이력서 앞에 학력사항 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좋은데 학점이 너무 낮을 때는 차라리 쓰지 말자. 근데 내가 학점은 낮은데 전체 평균 학점은 낮은데 내가 하려고 한 직무는 최고다라고 썼을 때는 그때는 한번 질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학점이 낮아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쓰지 마십시오. 예.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상 남자의 경우 군 복무 사항과 함께 기재를 하면 됩니다. 뭐 학력과 따로 써도 되고 학력과 같이 붙여 써도 됩니다. 학력과 함께.
이건 이 군대에서의 경력이 내가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와 경력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격리라든지 그럼 내가 기업 그 군대에서 격리를 업무를 했다. 그렇게 그 군대 생활에 일치되는 경력이 있으면 그거를 회사 경력으로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력상 자신이 경험한 경력상을 기재하는데 최근 것부터 작성을 하자.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력으로 쓰자. 소속 부서 담당 업무를 기재하자. 자,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근무 기간과 근무처와 수행 업무를 쓰고 자격 특이 사항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 1, 2년 이내에 공인 인증 점수를 기록했다라든지 뭐 자격 면허로는 이런 것도 있다든지 교수 수료 사항은 이런 게 있다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SW 활용 가능 명칭 수준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회활동, 사회봉사, 특별활동에 대한 거, 뭐 지원 분야와 관련된 활동 영역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은 학교 생활에서 업적은 꼭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업적이니까 활동 기간, 활동 내용, 활동 직책, 영향 등을 기록을 하고 관심사, 공공 분야, 자 관심사, 공부 분야 어느 분야에 관심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지원자의 성향을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잘 쓰지 않는데 이런 자기소개서 부분에 이제는 좀 쓰겠죠. 자, 적극성, 협동성, 적응력, 리더십, 대인관계, 사회성 등을 평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적사항, 이건 경력사항이 아니라 업적사항이네요. 업적사항은 수상 경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PR에 유용하죠. 수상 일시, 수상 내용, 수요 기간과 함께 기입을 하고, 장학금 여부는 장학금 주제, 수령 휘수 등을 작성을 하고, 보온 대상 여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좌측에 있는 이력서는 문방구에서 파는 인사서식 1호로서 이런 이력서를 쓰면은 저 같으면은 100% 떨어뜨립니다. 이 안에는 자기 자신을 PR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든 좀 구태의연하죠. 이 이력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처럼 좀 자유롭게 자유형 형태로 만드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지금 현재의 이력서는 단순 심플한 자유형 이력서지만 훨씬 더 세련된 이런 자기만의 이력서를 만들 수가 있다 보는 거죠. 자, 역시 성명, 주민등록, 생년월일,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잘 안 쓰죠. 요걸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긴급 연락처를 쓰면 더 좋겠죠. 자, 학력사항은 역시 최근 학력부터 대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 입학, 고등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썼고, 자,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사항을 쓰실 때 특히 일한 경험, 일한 내용들을 가능한 한 좀 고급형 문장으로 적극적으로 잘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격 및 특이사항 같은 것도 있고 토익 점수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관련된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렇게 보여 능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것이 이제는 보여줘야지만이 기업에 선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걸 어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상 및 기타 경력, 가장 많은 수상은 이제 장학금 탄 것들이죠. 장학금 탄 거, 또 여러 가지 뭐 지원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입사 지원서 이력서에 이제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의의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썼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밑에
오늘 지원을 하면 지원한 날짜를 쓰는 겁니다. 지원한 날짜를 쓰고 미들 미첼 이름, 지원자 이름을 쓰는데 사인을 싹 했다. 한국인 정서를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름 석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의 없다는 소리 듣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그란 인감도장을 잘 새겨서 원도 인주를 잘 묻혀서 전체가 고루 묻게끔 해서 똑바로 찍어야지만이 성격이 삐뚤어졌다가 안 하죠.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분야 꼭 명시를 해주고 눈에 가장 잘 띄는 오른쪽 위에나 아니면 그 사진이 들어가는 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윗부분에 자리를 둬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위치해 놓자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분야에 관련해서 모든 이력서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는 이 이력서를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로 하자. 예,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님들 선거에 나갔을 때 자신을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고 했죠. 본인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랬고, 이런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강점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내세웠어요. 이렇듯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내가 지원한 직무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데 성격 장점으로 쓸 수도 있고 나의 능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력서를 쓰지 말고 나를 한마디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쓰자.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출력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얀 A4 용지, 얇은 용지에다가 하지 말고 좀 더 눈에 피로가 들어가는 회색 용지, 약간 두꺼운 용지에 정성스럽게 복사를 해서 꾸깃꾸깃 접어서 편지 봉투에 보내지 말고 대봉투에 딱 펴가지고 붙인 다음에 3일 후에 내 등기가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한 일에 회사에 전화해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고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기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학창 시절,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네. 입사 지원서는 이렇게 회사의 규정의 양식도 있고 회사의 규정의 양식이 없으면 인터넷 다운받지만 주의할 것은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나한테 해당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빼고 또 내 직무에 맞는 그런 내용들만 구성을 시켜라. 쓸데없이 불리한 내용을 쓰면은 내 면접에서 불리해요. 자, 이력서를 보고 나에게 면접을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력서는 잘못 쓴 거죠.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면접 내용까지 고려해서 이력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NCS 입사 지원서 양식이죠. 잘 보시게 되면 인적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입을 했고, 교육사항은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분야 직무 관련 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밑에 내용이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른 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호해요. 그리고 내 전공에서는 그러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할 수가 없을 때 해당 전공에서 들으세요. 내 전공은 필수적으로 듣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정말 내 전공과 다른 직무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전공의 과목들을 여러분들 많이 듣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을 따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야, 과목이 이수한 적이 있으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공과 학교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죠. 또 직무 능력 관련 자격 사항이 있는지,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은 쓰면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뭐 이 자격증은 왜 따셨습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경력 및 혹은 경험사항. 그래서 이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기간에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NCS 입사지원서 양식은 철저하게 직무와 관련된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력 및 기술 경험서. 자,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경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직무와 관련한 기타 활동으로. 그래서 경력을 기술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등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 소속 조직이나 활동에서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0자 이상이면은 우리가 스토리텔링 그런 걸로 활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 다 포함시키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쓰면 되겠죠. 두 가지식으로. 자,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들어갈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NCS 자기소개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기아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이런 거.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이거 책임감에 관련된 것들이고 현재 자신의 의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또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NCS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면 되겠고 또 자유 형식의 이력서 위에 이력서 쓰지 말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 줬죠. World number one LCD from me. 뭐 LCD 세계 1위는 나로부터. 요거는 이쪽 회사 홈페이지에 from me 대신에 그쪽 회사 이름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걸 me로 바꾼 거죠. 자, 그리고 목표를 그냥 앞에다 써놨고, 그리고 자신의 성실함을 꾸준히 자신의 성적이 올랐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형태도 있고, 자, 우리가 이런 자유 형태의 이력서를 어떤 회사로 보낼 때 대부분 이제는 관련 서류는 서류 통과에 합격하고 면접을 오른 사람의 하남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이력서에 있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합쳐서 보냈는데 이력서 통과 안 시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면접 이력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갖고 오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내 이력서를 내가 객관적으로 쓴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나의 활동 영역, 활동 상황 이래서 무슨 그 자격증, 주요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그 A4 용지에다가 놓고, 또 어떤 자격증이나 명시하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면 봉사활동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했다고 한 것도 적어 놓고, 또 경력이 있으면 경력에 대한 것도 밑에 적어 놓고, 이래서 한 6개, 3개 분야, 3개 분야의 주요 3개 분야의 이렇게 종류를 만들어서 한 장으로 만들면 그것을 이력서에 첨부시키는 거죠. 즉 이력서에 써 있는 중요한 경력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활동 사진 같은 거를 넣어서 담당자가 부담 없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서 함께 보내면, 이력서 함께 보내면은 그것도 좀 성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자, 온라인으로 할 때는 기업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겠죠. 이때 사진을 글자처럼 체크해서 보내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낼 경우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본 다음에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빈칸을 남기지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취미 같은 걸 잘 쓰자. 취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 감상 좋은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영화 감상은 그 다음에 음악 감상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게임은 진짜 싫어하겠죠. 이런 걸 취미로 쓰면 어떻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마라톤, 예, 좀 인성에, 아니면 수영, 이런 식으로 좀 인성을 좋게 나타내주는 거, 아니면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취미, 이건 자기 개발을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취미를 잘 쓰시기 바라고, 빈칸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 쓰면 되겠고, 자, 이메일로 보낼 때는 그 사진을 첨부하실 때 이력서로 보냈는데 사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처럼 글자처럼 체크를 안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 나한테 한번 보낸 다음에 잘 들어간다를 확인해서 했을 때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편 방문, 우편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편지를 쓰지 말고 대봉투를 활용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 봉투에다가 4번 접어서 보내면 바로 아웃입니다. 구겨져서. 그래서 이렇게 대봉투로 보내고 등기로 보낸 다음에 한 3, 4일 후에 내 이력서가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 성공적인 이력서의 이메일로 이메일로 이력서 제출하기 샘플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로 보낼 때 그냥 팍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끈기와 끼를 갖춘 인재 한고용입니다. 공공 홈페이지 채용 정보의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이 기사라고 하지 말고 회사 이름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회사에 영업관리 신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서류는 MS 워드 파일 및 자기소개서는 엑셀 파일 2가지 버전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며, 자기소개서는 첨부 파일 2 한곤 영업관리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파일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연락 주실 사항 발생 시 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공공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반가운 답장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고은 드림.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안 받으면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로 회사를 보냈으면은 그 회사 안내 번호 있죠.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회사 전화 오면은 딱 요 회사구나 이걸 알고 어떤 경우라도 빨리 전화를 받든지 양해를 구하 받든지 아니면 정말 못 받을 정도라고 하면 바로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성공적인 10계명을 이력 10계명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팔아 직장을 구한다. 예, 단 3초 안에 승부가 갈린다. 이력서의 반은 사진이다. 나 대신 이력서가 간다. 정성껏 작성하라. 기본 항목에 충실하라. 역지사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접근하라. 클리어 파일과 서류 봉투는 이력서의 절친이다. 세상이 변했다. 자필 문방구 양식만 고집하지 마라. 글씨를 너무 잘 쓰려면 쓰고 회사 요구할 때 써야지. 그 이외에는 다 워드로 해라. 남보다 먼저 내라. 틈틈이 수정하라.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력서 작성을 마치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 국가기관은 NCS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고 역시 이제 블라인드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채용으로. 그리고 일반 기업 또 대기업은 어떻게 되고 일반 기업은 자유형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4주차 온라인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